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자, 이제 제가 1월 25일부터죠. 이제 오늘자인데 이제 물론 업로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동시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혹시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라면 네이버 TV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청을 좀 더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 TV에서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이 유튜브에 모두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어, 시청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뭔가 이상하죠. 자, 오늘 설명할 내용은 제가 네이버 TV에서는 업로드를 2개 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제가 했다 보니까 좀 규칙으로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부터 제대로 된 수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수열은 고등학교 2학년에 배우는 수학 1, 3단원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수열을 다루게 될 거고요. 이 수열이 끝나면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수열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을 하시는 동안 매우 많은 과정을 여러분이 거치실 텐데 그 과정들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초적인 뜻을 알기 위해서 수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소수 아시죠? 0.1 말고요. 0.1 생각하셨다면 이제 우리 이거 소수 취급 안 하죠. 이제까지 우리는 분수 쓰고 있었으니까 소수는 그런 거는 잠시 배제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만의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라고 해서 영어로는 prime number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를 나열을 해볼게요. 2, 3, 5, 7, 11, 13, 17, 19, 23, 29.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37인가요? 31이 소수인가요? 그쵸? 등등등 있을 겁니다. 예. 소수는 뭐 가면 갈수록 숫자는 매우 커지기 나름이지만 무한입니다. 언제가 끝이 될 수는 없어요. 여튼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나열이 됐어요. 그러면 수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수열이란 줄여 쓴 거예요. 수를 나열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나열된 수의 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해서 수를 나열한다라고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네이버 TV 2번째 영상에서는 대학교 수학에서의 수열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열이 있었는데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수열은 여기서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무엇이냐면 규칙적으로 나열한다예요. 단순하게 나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규칙적으로 나열한다가 대체 어떻게 나열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특별한 케이스는 어떻게 이름을 붙일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 3, 5, 7 제가 지금 계속 네모박스를 치고 있죠. 10일부터는 네모박스 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된다고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를 우리는 이제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 첫 번째에 놓인 항이라고 해서 첫째 항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첫째 항. 3은요? 네, 그러면 둘째 항이 되겠죠. 간단하죠? 5는요? 네, 셋째 항. 7은 네, 넷째 항입니다. 간단하죠? 예. 그러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계속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이렇게 말로 쓸까요? 아니요. 말로 쓰면 너무 길어요. 우리는 함축적인 거를 표현하고 싶어 하잖아요.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수를 나열하는 이 수열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이 수열의 기호를 알아야겠죠. 수열의 기호를 먼저 알고 나서 나중을 얘기하겠습니다. 수열의 기호. 사실 좀 여기선 안타까워요. 한 가지는 아닌데요. 고등학교에서는 한 가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이 부분은 좀 자유롭게 얘기해도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러기에는 아무래도 교육과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나오면 혼동돼요. 그래서 한 가지로만 여기서는 제시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수열의 기호는 중괄호를 써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A 하고요. 아래 첨자에 n이라고 하는 이 n을 쓰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n은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뭐 등등등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A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 대입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첫째 항을 A 밑에 1, 둘째 항을 A2, A3, A4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A1, A2, A3, A4 하다가 A5, A6 뭐 이렇게 가는데요. 사실 영어로 할 거면 끝까지 영어 하시고요. 한글 할 거면 네, 끝까지 한글 해주십시오. 대체 몇 번째 이러면은 A100 이러면 A100 뭐지? 막 이래요. 영어로 하다가 갑자기 한글 나오면 또 이상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끝까지 밀고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다른 어떤 의견을 결합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수열의 기호를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기호는 수열이라고 했죠. 그러면 AN은 어떻게 될까요? AN. 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네, 그러면 첫 번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러한 특정한 항이 아니라 n번째가 됐을 때는 어떤 이제 수가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n을 작성하는데 그 n을 포함하는 식이 결국에는 그 수열에서 나타내는 일반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던 이 소수는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n번째가 과연 어디에서의 n번째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규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 3, 5, 7, 11, 13, 17, 19 커지거나 어떻게 늘어가 뭐라지 곱하거나 뭐 이런 사칙연산 가지고서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서 n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또 그러한 수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밑으로 내려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나가기 전에 좀 밑줄을 그어 놓고 가겠습니다. 이거를 안 그으면 나중에 헷갈려요. 헷갈리기도 하고 또 정리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세요.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 99, 999, 9999 쭉 나가요. 그러면 제 n항은 일반항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제 n항을 구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a n번째, 그러니까 n번째 항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고, 이 의미를 다시 적으면 그렇죠, 일반항입니다. 그럼 일반항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냥 이야기할 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9, 99, 999, 9999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붙였을 때 9의 숫자 아닌가요? 9의 개수? 그러면 n번째가 되면 999 점점점 9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를 n개 이래도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 이러지 말자고요. 예, 이러기에는 너무 또 그쵸. 음, 저는요 정확한 식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9가 되려면 10 빼기 1이죠. 그쵸? 두 번째 99는요. 100 빼기 1입니다. 세 번째 1000 빼기 1입니다. 네 번째 10,000 빼기 1이에요. 그러면 n번째에 갔다는 얘기는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첫 번째가 10 빼기 1, 두 번째가 10이 아니죠? 100이죠? 100 빼기 1인데 이거를 쉽게 표현해 보면 10의 제곱 빼기 1로 표현 가능할까요? 세 번째 1000 빼기 1은 그렇죠. 10의 세제곱 빼기 1. 네 번째 10,000 빼기 1은 10의 4제곱 빼기 1. 그러면 결국에 n번째가 되는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10의 몇 제곱씩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4일 때 4. 그러면 n일 땐 n 제곱이겠죠. 그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항을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함수를 가지고서 수열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거론하면서 두 번째 내용을 좀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열이 그냥 수만 나열하면 되는 게 수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수를 규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열할 줄 알아야 하고, 그 규칙적으로 나열한 것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수열이고 또 어느 경우에는 어떤 수열인지 이름을 붙일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